또 쓰신 분 없구나. 그러면 뭐 네. 다른 분들은 뭐 많이 안 하셨으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다른 분들 고민을 해야 되나? 축제. 예. 그걸 좀 해오셨는데. 예? 축제를 좀. 저는 짧은 글이라 해서. 아니 한 줄에도 좋아요. 한 줄. 예. 또 쓰신 분 없네? 읽으세요. 저도 시작하셨어요? 지금 다른 분이 쓰는 거를 읽는 세 분은 좀 긴장될 거예요. 어떤 글을 내가 읽나. 아니, 최근 시인이 이렇게 긴 글을 썼네. 그건 뭘 욕심을. 그래서? 오늘 병원 안 가셔도 되시나요? 네. 알았어요? 좀 네. 지금 몇 분 써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 돌아가서 돌려 읽는, 그러니까 써오시면 한 분이 이렇게 읽으면서 5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게 가능하지 않고 체크를 해서 이제 마음에 들으면 뭐 A, B, C, D 이렇게 체크를 해서 돌아갑니다. 이분은 A로구나. 그러니까 나도 A를 좋아하면 고민하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그 글이 이제 밝혀지는 것인데 오늘 많은 분이 써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글 하나는 나는 정원을 봅니다. 나는 정원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나는 정원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궁금하죠? 정원 얘기구나. 정원을 본다. 정원이 어떤데? 이런 궁금증을 느끼죠. 나는 이 첫 구절. 이 첫 구절에서 나는 정원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는 정원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필이라고 할 때 나는 정원을 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문장을 할 때 나는 정원을 봅니다. 이렇게 글 시작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좀 문학적이죠. 나는 지금 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든가 나는 지금 정원을 좀 다른 말을 할 때는 거두절미하고 나는 정원을 봅니다. 이 함축된 말 속에 독자는 긴장합니다. 나는 지금 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것 같다. 나는 정원을 봅니다. 여기서 긴장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한 예술로서의 문학. 이게 벌써 문학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정원 바라보는 정원 어떤가? 궁금증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구절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나는이라고 시작할 때 이게 이런 고민까지 하실 몰라요. 이게 수필인가?
난 수필로 쓸 건가? 이야기 구조의 소설로 쓸 것인가? 함축과 상징과 운율을 가진 시로 쓸 것인가? 그럼 어떤 설명으로 설명적인 것으로 나는 지금 몇 살의 나이로서 나는 지금 두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적인 이런 글을 쓸 것인가? 문학적인 글을 쓴 것인가? 문학적인 글은 소설적인 글을 쓸 것인가? 수필적인 글을 쓴 것인가? 이런 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쓸 때. 이 쓰는 첫 구절이 독자와 만난다는 거. 독자한테 지금 나의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진짜 그 나는 정말 나인가? 나를 얘기하려는가?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하면 나라고 안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삼식이는 뭐 이렇게 하는 게 객관적인 거. 아마 그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쓰는 분들. 근데 이거는 나는 정언을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 찾는 장인 정신, 장인 기질, 장인으로서의 어떤 분량을 만드는 게 고민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척부적인. 그럼 요즘 stud이 고민하는데 나는을 지금 썼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이라고 내가 드린 거는 이 얘기는 소설이든 수필이든 시도 나는이라고 쓸 수 있죠. 뭐 설명적인 그냥 문학이 아닌 설명적인도 나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는 정언을 봅니다. 한 구절 속에서 벌써 문학적인 장인적인 예술로서의 어떤 그런 글을 쓰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그다음에 소설이 될 건지 수필이 될 건지 아직 우리 모르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필도 이야기죠. 소설도 이야기 구조인데, 근데 소설은 완전히 이야기 구조고 수필은 이야기 구조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글은 어떤 것이냐면, 그래는 이야기 구조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죠? 화자라죠, 화자. 그래서 특히 소설에서는 화자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집안의 부성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형제들이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고삼도 있고 이렇게 6식구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집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시켜서 이 얘기를 우리 집에 이 사건을 소설하든 수필하든 수필이 좋습니다. 누구를 합니까? 수필은 누가 합니까? 수필을 쓰는 당사자. 그렇죠. 수필을 쓰는 사람, 그 글을 쓰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다. 화자가. 수필이 문학 소설과 다른 것은 바로 나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화자라는 거. 내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쓰다 보면 얘기를 꾸미다 보면 좀 마음에 걸리죠. 그런 데 좋지 않은 게 글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낀다든가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진정성, 솔직하게 나의 얘기를 솔직하게 썼을 때 독자들의 반응이 다 내 얘기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드린 나는이라고 시작했을 때 화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근데 자기는 됐죠. 근데 화자를 나로 하는데 이 화자가 수필적인 나를 할 것이 이 지금 쓴 사람은 나는 정언을 봅니다. 이 말은 이 표현 하나에 있어서 수필적인 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문학으로서의 예술로서의 나를 지금 그러니까 소설 속에 어떤 소설을 하는 장면에 나 화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6가족 있는 데서 거기 중2 학생이 얘기를 한다. 할아버지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뭐 할아버지가 몇 시까지 온다는데 아직 안 오시는 건 궁금하다. 언니는 할아버지 왜 안 오시니까 언니는 몰라 나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아버지는 뭐 오시겠지. 엄마는
그래 큰일이 나오게 하지 않으시니 그 아이가 중이 아이 수준에서 가족들을 얘기를 이렇게 끌어내서 가고 있는 거죠. 화자를 하죠.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화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화자로 할 것인가. 저도 이제 소설을 쓸 때 먼저 시간은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 캐릭터. 인물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얘기됩니다. 그러면 인물을 만드는데 그럼 그 인물을 화자로 할 수 있죠. 인물을 화자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작가들은 그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나라고 이렇게 하는 1인칭 소설이죠. 이 소설보다는 그 인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사람을 하나 갖다가 화자로 쓰거든요. 화자로 쓰입니다. 그 화자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쓸 때 화자를 누구를 할 거는 지금 나를 한 것이 아니고 한 화자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건데 여기는 나는 정원을 봅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집 정원은 아름다워집니다. 곳곳이 꽃과 풀이 자랍니다. 꽃은 색깔이 붉고 노랗고 노란색, 흰색, 주황색들이 넘쳐납니다. 꽃대는 길고 짧고 꽃잎은 크고 작습니다. 길고 짧고요. 꽃잎은 크고 작습니다. 풀도 많습니다. 먹을 수 있는 풀, 연못에 내려는 풀, 꽃잎의 풀, 잔디 이렇게 있습니다. 길고양이도 찾아옵니다. 저는 밥을 줍니다. 고양이들은 바닥이나 화분을 취하러 놀러옵니다. 벌들도 꿀 따라오고 거미들도 거미줄을 칩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에 해변권이 나타납니다. 풍덩이가 장미꽃잎을 갈아먹습니다. 비가 내려 수국이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예쁜 고양이들이 화단 곳곳에 똥을 쌉니다. 가을에는 바닥에는 낙엽이 잔뜩 생기기 시작해서 풍성한 정원이 생기를 잃어갑니다. 겨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다시 봄이 되면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정원에서 삽니다. 아주 마감을 하는 글입니다. 그런 정원에서 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읽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나는 정원을 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정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원은 어디나 정원에 보면 똑같이 있는 것을 나열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보면 나는 실망했습니다. 이걸 대해서 실망. 굉장히 기대된 나는 정원을 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정원, 보여지는 정원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정원에는 다른 정원을 기대했는데 나는 정원을 봅니다. 그래서 와, 이 정원은 어떤 정원일까? 이 다른 정원이 보여져야 되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정원 똑같이 각도에서 똑같이 누구나 객에서 다 열고 한 거죠. 여기서 보면 저는 실망했습니다. 내 실망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합니까? 다 있는 얘기죠. 거기 뭐가 나타나고 그냥 하나 긴장을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정원을 봅니다. 근데 거미가 없어. 그러면 거미가 있습니다. 그 정원은 그러면 이 거미가 문제입니다. 우리 정원에. 그래서 거미 얘기를 탁 옮겨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긴장하죠. 와, 결국 이 정원에 아름다운 정원에 거미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으로 집중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원을 묘사할 뿐이죠. 그럼 이거는 이야기글로서는 안 되죠. 우리가 말하는 소설이라는 문학작품으로 또 스필로서도 스필은 스필이 되는데 스필이 됩니다만 그렇고 그런 원한 진부한 스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내가 글 쓴 거를 이렇게 막 꺼안고 얘기하고 굉장히 괴로우고 힘든 거죠. 근데 본인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첫 문장 나오면 나는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정원 보면 정원? 근데 우리하고 똑같이 그 정원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뭔가 대단한 정원을 지금 우리한테 좀 보여주는구나, 긴장시키는 거라는데 그걸 실망시킨 거죠. 근데 구절구절이 나는 이런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다는 거, 이 얘기를 우리가 기대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분이 다른 사람 쓸 때는요, 내가 한 기분 나쁜 지적을 통해서
터득이 된다는 이건 엄청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죠. 다음에 언제 한번 이분이 글 써올 때 써올 겁니다. 여기로 읽어보실 거예요. 왠지 다른 분이 이제 만나게 돼요. 화자 4개 나왔습니다만 소설에서 화자 잡는 거 참 고민 많이 하거든요. 대충 처음 소설 쓰는 사람들은 1인칭 시점 1인칭 자기 나는 제일 쉽거든 나는. 근데 나는 1인칭 소설 쓴 게 참 많습니다. 그 1인칭 소설 쓴 중에 여자를 1인칭 소설 쓴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죠. 나는 30대, 그것도 30대 여자를 쓴다. 그래서 내가 플라라리아를 쓸 때, 플라라리아 소설, 반전이라든가, 또 요즘 쓴 소설에, 뭐, 나무는, 오래된 나무는 나무가 아니다. 그건 한 여성이, 자동차를 탈 수 없는 그런 걸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자살하려는 거죠. 죽기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쓴 건데, 그 여성이죠. 굉장히 긴 소설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성을 나는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는 나는은 아니지만 뭐, 이제 그 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써나가는데, 또 실제 나는이라고 해서 여성 쓴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때들 소설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여성이었나? 이 사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성이네? 이렇게 읽는读자들이 참 많다. 소설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읽는 거죠. 수필만 읽다가 읽게 되니까 그걸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우. 근데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오해를 받아 감수하면서까지 여성을 했을 때, 이 여성이 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얘기가 풀릴 수 있다라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한 가지 여성 중에 중이가 그 얘기를 풀어가는데, 할아버지는 왜 아직 안 오실까? 이렇게 풀어간다면, 지금 밤 10시, 할아버지는 아침 새벽까지 전화 와서 내가 너희 집에 갈 거다. 근데 물론 전화도 없는 시대니까 갈 거다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직 10시까지 안 와. 아침에 말씀하신 분이 안 오신다. 그래서 궁금하다. 그리고 독자들도 할아버지가 왜 안 오실까? 아침에 온다는 분이 10시에 온다. 내가 너희 집에 뭐 갈까? 아침 갈까? 전화를 거시는 분은 안 오시니까 궁금해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거거든요. 궁금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중2 정도 쓴 아이에서 할아버지가 납치된 것이 아닐까? 북한에 납치된 거니까 뭐 현재 남북 문제가 한참 떠들면 납치된 것이 아닐까? 또 그러니까 언니 할아버지가 납치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가 보면서 지금 오늘 집에 납치가 돼.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술 먹을 거야. 술 짝퉁 할아버지 술 좋아하실 거야. 그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술 좋아하시고 아마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아버지가 그래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가평에 오시다가 술 잡수고 있는 거 같다. 개연성이죠. 가평에 친구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또 술 잡수는 할아버지가 서 만들어주죠. 중이가 지금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중이가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얘기를 이제 하나 끌어가게 되는 거. 이게 화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필하고 다르다는 거죠. 수필은 오직 나 입장에서. 근데 나의 철학,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거기 좀 들어간다는 부담감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수필에는 어떤 글 쓴 사람의 진정성이죠. 진실을. 그래서 그 수필 쓰는 분들이 하나의 나중에 터득하는 것이 뭐냐면 정직하면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하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약점도 오히려 까발리면서 이게 독자를, 그러니까 나는 뭔가 성인 군자처럼
내가 생각하는 성문자고 옳고 이런 각도에서 얘기를 쓰는 수필은 그게 수필로서의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안 된다. 그거는 그냥 뭐 위인전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쓰는, 자기를 가장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수필은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한 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은 바로 그걸 원하는 거다. 나의 약한. 그리고 그런 데는 결론을 이제 깨달았다고, 아, 이 사람은 솔직하네. 그거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래, 수필 읽는 재미거든요, 수필이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수필을 쓰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소설과 수필의 화자가 전혀 다르다는 거. 자, 이거는 여기 최현순 씨. 난 최현순 씨 왜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원합니다.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까요? 네. 시가 좋은 시 쓰는 사람들은 나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갖는 그 재능, 재주라고 하고 끼라고 하죠. 끼. 우리 순말로는 좀 낮은 말로는 끼가 있다, 재주가 있다, 재능이 있다, 솜씨가 있다, 솜씨, 재주, 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끼를 그걸 다 잡아서 우리말로 끼라는 게 제일 좋다는 끼, 재능, 문학도, 음악도, 미술도 모두 예술이라는 것은 끼의 산물이니까 끼가 있어야 된다. 끼가 없으면 지금 예술가가 되는 사람은 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끼가 발휘되는 건 전부 끼입니다. 끼. 뭔가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 그건 솜씨가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을 쓰시려면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재능. 그거 재능 없으면 안 됩니다. 재능이 만들어야 됩니다. 재능. 그럼 그럴 때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마음에 오는 게 난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글 써봐도 난 정말 재능이 없어. 재능이 없어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글쎄 말이에요. 재능이 없다는 걸 정말 확실히 느끼면 그걸 안 써내놨습니다. 정말 가혹한 얘기지만 재능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참 글 쓰려는 사람들 그동안 저는 많이 만났는데 제가 읽으라는 책도 많이 읽고 뭐도 해보고 그러는데 쓰질 않아요. 그렇죠? 한 번에 쓰질 않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남들 보여준 저 재능 그거에 기가 죽어서 그거에 절망을 해서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문학을 좋아하고 문학을 하긴 하는데 한 번 쓰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무슨 터득을 한 거죠. 난 재능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내가 언제 한 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문학이라는 건 물론 재능이 없다고 본인이 자꾸 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썼잖아요. 저는 그 대신 선생님을 통해서 얻은 거는 선생님이 글 읽으라 그래서 읽는 재미, 남들이 해놓은 거 읽는 재미 이것만 얻고 저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써봐. 자네가 그러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빠져서 지금 책 읽는 즐거움을 하는데 그게 뭘까? 남들이 아는 책에 특히 문학서들의 자기 소설 뭐 이런 게 빠져가지고 길인데 그게 뭘까? 그 정체가. 그게 재능이거든. 남들이 뭐 안 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게 문학에 대한 책 읽는 건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거 왜 하겠어요? 그래서. 글 쓰고 싶으니까.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은 작가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는 그 사람이 글을 썼는가 안 썼는가
그 한 편이라도 있기 때문에 작가라고 그러고 한 작품으로 남는 거야, 모든 거. 그 모든 것은 어떤 한 작품을 그게 되진 않을 가능성은 많지만 뭐 하나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으로 자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 하나를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정말 절망이죠. 그래서 뭐 술도 먹고 놀고 다녔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등단하더라고요. 등단해도 아주 화려하게 등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나면, 지금은 뭐냐면 오직 하나.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자녀없다고 믿은 거, 이걸 그것이 자기를 키운 거죠. 내가 볼 때, 그 친구를 볼 때, 바닥까지 떨어질 줄 아는 친구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남의 책을 읽어보면서 절망하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나 이거보다 잘 써. 아유, 나 뭐 이렇게 써. 괜히 또 부정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리고 감동, 막 받아들이는 것보다, 독서하는 데서 막 받아들이는 것보다, 거부하는, 그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뭔가 거기서 부정하고 하는, 이 분석하려는 그 노력을 너무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분석한다는 거는 잘못한 지적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뭐냐.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문제 글 써내죠. 여기 지금 첫 번 글 쓴 분이 나한테 얘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야 되거든. 그거 제대로 보면 제대로 된 글인데, 내가 볼 때. 거기에 그 꽃 열고 한 거 같은 꽃 열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건 대단한 거죠, 근데 그걸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정도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한다고 안 하겠지만, 그걸 안 떨어지려고 바닥바닥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내 말 한마디에 굉장히 기분 나빠서, 아니, 글 안 써. 외로워서 안 써. 이래가지고 절망하지. 그런데 두 가지 여기죠. 사람들은 독서하는 사람들이라는 글 쓰는 사람은 공부하는 과정에 두 가지 딱 하나는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거 우리 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게 그 얘기를 좀, 그거 직접 들은 얘기인데, 미분 같은 경우도. 그거 정말 내가 우리 정원을 읽는 그대로 그린 건데요.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그걸 내가 이걸 안 받아들이죠. 그 받은 매달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그 재능이 없는가 봐. 그 스님에서 한 분은 바닥에 떨어지죠. 두 가지 유형입니다. 아주 분명히 드러나죠. 그 본인이 어떤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있죠. 이거 진짜 도대체 못 견뎌요. 이게 어떤 글인데, 이게 자꾸 생각하고, 이걸 몰라주다니, 참 저 사람, 나이는 어디서 썼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 나이가 이거 근데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요새 며칠 전 넘어졌어요. 여기 빡하고 무릎 다치고 피가 그냥 어떻게 툭 쳐서 넘어졌는데 여기 막 피가 흐르고 병원 갔다 왔는데 우리 여기 나온다니까 우리 사람이 뭐 얼굴에 뭐라는 거 파운데이션인가 이런 거 그러더라고요. 난 뭘 이렇게 얼굴에 바라보고 치는데 바르고 막 어색하고 날 쳐다보는 게 내 상처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 절망하는 사람과 유형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지 저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내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나는 절망형이 있죠. 먼저 누가 선생님이 너 오히려 운정이 없다는 그 얘기가 딱 인식되는 거죠. 나는 비교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없어. 절망의 바닥에 떨어지죠. 근데 그 선생님 내가 처음 쓰는 선생님은 그따위로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내가 아이에게 무슨 오히려 없다는 이만큼 써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부정하려고 할 때 나는 작가가